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눠준 교재 8페이지, 9페이지도 숙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넘겨서 그러면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 자, 거기 측정하고 이제, 자, 어림이라는 거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우리 어림잡아 할 때 그 어림이고요. 측정은요, 자, 측정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을 한번 거놓으세요. 자, 이게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온 건 얘기인데요. 엄마, 우주 탐사선을 보냈는데, 우주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터져버립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유가 뭐냐면, 나사에서 쟀던 길이는 피트고요. 실제로 기계를 만들 때 측량했던 건 미터로 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값은 똑같은데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된 거야? 기계가 오류가 생기면 터져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라는 건 뭘까? 너하고 내가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린 똑같은 단위나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확한 길이 측정을 위한 노력하고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터 원기가 뭐 열팽창에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하니까 지금은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정의를 좀 내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의 측정이나 표준들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것만 좀 알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신호와 정보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봐봐. 신호와 정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신호. 정보. 잘 보세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 자, 신호는 예를 들어서 애기가 울어. 이게 신호야. 네? 그 보통 애들은 울 때 정보가 3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 배고프다. 두 번째, 졸리다. 세 번째, 아프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애가 울면 울음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요런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야. 사실 내가 우리 큰애 생각하면 아이도 좀 미안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애기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안아주는 거. 애기띠로 이렇게 안았어. 근데 이제 그날 우리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지인들이 좀 왔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이제 거실에서 다 같이 뭐 이렇게 모였고 술도 마시고 노는데 얘가 자야 나를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재웠어 분명히. 근데 눕혀만 두면 애가 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놈 봐라. 그래갖고 또 안아줘. 그럼 안 울어. 그러다가 이제 또 세상에 재웠어. 그것도 내려놓고 나가려고 그러면 애가 우는 거야. 그래서 이놈 아빠 못 놀게 하려고 이놈 그냥 이놈 나쁜 놈이네 아주 그냥 이놈 막 이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보 그 혹시 모르니까 기저귀 좀 봐봐 그러는 거야. 어머 웬걸 기저귀를 열어보니까 똥을 한 부대기 싸는 거야. 근데 왜 울었을까? 여기서 웃긴 게 왜 울었을까? 애가 니네 그거 알아? 똥에는 원래 독이 있어. 똥에는 독이 있어. 그래갖고 요소 같은 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독이라고 하거든. 똥이 살에 닿으면서 살이 짓물러 빨개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안을 때는 허리를 잡잖아. 애를 똥하고 엉덩이가 안 닿은 거야. 안 아픈 거야. 그랬더니 안 운 거야. 안 아프니까. 근데 눕혀놓으면 똥이 엉덩이에 닿잖아.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울었던 거야. 그러니까 눕힌다고 울고 세운다고 안 울고가 아니라 아프고 울고 아프고 안 아프니까 안 울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딱 정보지. 아프다는 신호지. 그죠? 왜냐면 우유를 이빨에 먹여놓고 잘 자지 해놓고 졸리는 해서 이제 재웠는데 그죠? 애가 또 우니까 이 정보를 못 찾았다는 거지. 뭔 얘기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신호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래. 그럼 정보는 그 신호를 갖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만든 유의미가 있는 형태다라는 건데, 자 넘겨봐. 사실 여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가 좀 어려워. 뒤에 넘겨보면 센서도 읽어보면 되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좀 어려워. 여기 봐. 그러면 엄마가 끼겨. 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주로 대부분의 신호들은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네? 그런데 우리 자연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그널은 아날로그인데 우리가 이 아날로그를 그대로 쓰지를 못해,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신호를 쓰는 거야. 잘 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자, 아날로그가 무슨 뜻이야? 어떤 애들이 그러다고 아날로그는 옛날 거, 디지털은 요즘 거. 그런 뜻이 아니야. 아날로그라는 뜻이 원래 연속적이라는 말이야. 됐죠? 그럼 디지털이라는 건 불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엄마. 자, 내 목소리 지금 어때? 내 말 연속적이지, 그지? 내가 언제 영, 히, 아, 밥, 먹, 아, 이 내가 이렇게 할 적가 어딨어? 여기 봐, 여기 빛이, 자연의 빛이 오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어딨어? 자연의 빛들은, 자연의 신호들은 대부분 다 연속적이야. 쉽게 말하면 이 연속적이라는 게 바로 자연적이라는 뜻이랑 마찬가지야. 됐죠? 근데 여기 봐봐. 이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단점이 있어. 뭘까?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이 정보를 저장하거나 운반하거나 혹은 조작하거나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됐죠? 그래서 얘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야. 자, 그냥 구경만 해봐. 남자애들 이런 거 관심 많잖아. 엄마. 자, 우리가 아는 디지털 신호는 실제로 0하고 1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이진법이야. 쉽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는 다 이진법에 대한 정보야. 0하고 1밖에 없어.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 들어봐. 0하고 1이라는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뭐냐면 비트라고 해. 비트. 됐죠? 1비트는 두 가지의 정보가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돼? 그럼 물어볼게. 만약 우리가 8비트라고 해봐. 8비트. 8비트면 2의 8승의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봐. 만약 3비트라고 하면 01, 01, 01 요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정보는 8개겠지. 그죠? 맞죠? 아, 왜냐면 4개 봐. 이렇게 하면 뭐야? 2의 2승이니까 4개잖아. 정보가. 00, 11, 01, 10 4개잖아. 그럼 여기가 2개가 더 붙으면 2개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8개란 말이야. 돼? 남자들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 그럼 2의 8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8비트라고 해. 자, 그럼 이 8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2의 8승을 바로 1바이트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문서 용량 쓸 때 우리가 쓰는 그 용량이야. 돼? 그러면 원래 보통은 진법이 여기 봐. 보통 진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0의 3승이 올라가면 이게 킬로란 말이야. 그죠? 근데 디지털 진법은 이렇게 안 가고 2의 10승씩 가. 2의 10승이면 256까지야. 진법이 이렇게 가. 됐죠? 256에 210승이 얼마냐? 1024. 미안. 1024가지야. 됐죠?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진법은 2의 10승을 우리가 킬로로 불러줘. 1024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기만 해. 자, 1024 바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1kB야. 그럼 또 1024 킬로바이트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1메가바이트야. 그러면 또 1024 메가바이트가 이게 바로 1기가바이트야. 그리고 1024 기가바이트가 이게 바로 1테라바이트인 거야. 오케이? 내가 몇 년 전에 1테라바이트짜리 외장하드를 샀거든? 오케이? 됐죠? 보통 컴퓨터 문서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용량이? 그래봤자 10kB가 안 돼. 돼? 영화 진짜 좋은 영화 좀 보고 싶어. 화질 높은 거. 오케이? 돼? 그럼 한 2기가면 충분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테라바이트는 어마어마한 용량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자, 이런 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남자애들 이런 거 관심 많잖아. 적어봐봐 한번. 거기다가 8비트.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1베이트라고 하는 게 바로 0하고 1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비트, 2의 8승. 자, 8비트, 2의 8승을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하고요. 그게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 원래 킬로는 2의 10의 3승씩이지만 컴퓨터 진법은 2의 10승씩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엄마.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끊어. 끊어서 각 구간의 평균 세기를 재. 자, 그럼 여기가 만약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9고 8이고 여기가 다시 9라고 하자. 여기가 8, 여기가 10이라고 하자. 오케이? 돼?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 봐봐 엄마. 3이면 니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집법으로. 얘가 바로 1, 1이야. 돼? 요게 뭐죠? 2의 1승, 2의 0승이야. 돼? 그럼 3이 바로 뭐야? 1, 1이야. 이집법 할지 모르는구나. 7은 이집법으로 어떻게 나타내? 1, 1, 1이야. 여기가 2의 0승, 여기가 2의 1승, 여기가 2의 2승이야. 이렇게. 돼? 돼? 그러니까 만약 7을 3비트로 나타내봐. 7이라는 정보를 3비트로 정보를 나타내봐. 그럼 111이야. 그럼 4비트로 나타내봐. 그럼 0111이야. 지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5비트면 00111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신호 세기는 얘네를 모두 3비트로 한번 나타내 볼게. 3비트로 다 안 될 것 같은데 4비트로 한번 나타내 볼게. 4비트로 나타내 볼게. 그럼 얘는 뭐냐? 0011이야. 얘는 뭐야? 011이야. 그럼 10은 얼마일까? 10 얼마일까? 10 얼마야? 1010인가? 1010인가? 왜냐면 얘가 2에 얼마야? 0, 1, 2, 3. 2에 3이고 여기가 2에 1이니까 맞네. 1010이네. 됐죠? 그럼 4비트로 나누면 이 새끼 정보는 1010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돼요?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봐봐. 무슨 얘기 골 때려. 이걸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면 0011, 0111, 1010 이게 디지털 정보야. 컴퓨터는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할 테니? 돼?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봐.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지금 그러면 선생님 이게 보통 디지털 정보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운송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다고 했잖아. USB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 되니까. 그죠? 돼?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이 디지털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재현을 하려고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3, 여기 7, 여기 10, 9, 8 해서 얘를 샥 연결하면 아까랑 좀 그림이 비슷하지가 않아. 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정보의 고유함이 상실된다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원래 아날로그 정보를 잘 봐. 디지털화한 다음에 이걸 다시 아날로그로 끄집어냈는데 원래 정보랑 같지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 봐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뭐냐? 시간을 무지 짧게 쪼개는 거야. 그리고 각각을 평균을 해. 오케이?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비슷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니네 맞춰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 근데 영화 크기가 예를 들어서 700MB짜리야. 하나는 3GB짜리야.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GB라고 해봐. 그럼 2로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정보가 훨씬 많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화질이 더 고화질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눈을 하나 표현해도 만약 700MB면 눈가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찌려지고 이렇게 찌려지고 이게 눈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돼? 근데 이게 만약 3GB면 얘를 엄청나게 촘촘하게 모든 정보를 갖다 다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선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분명히 이해돼요? 자, 그래서 거기다 줄 한번 그어봐봐. 11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거. 자, 뭐가 중요하냐면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이 없으면 저장과 분석이 쉽대. 근데 우려하는 점이 뭐다? 거기 위에 써있죠. 위에 그림이 그려있죠. 원래 신호를 디지털로 변하는데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신호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그림하고 첫 번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지가 않잖아. 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됐어요? 돼? 그래서 여기 봐봐. 얘들아, 이 디지털화 되면서만 이 디지털화 되면서 문제된 게 굉장히 많아. 뭔지 알아? 원래 정보를 내 맘대로 바꾸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지? 여자애들 포토샵이지.
그죠? 사진 찍어놓고 포토샵으로 정보를 바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 이만한데 여기를 디지털화해서 0인데 1로 바꿔놓고 여기도 0인데 1로 바꿔놓고 1로 하면 눈알이 존나 슬림해지면서 씨발 딱 예뻐지면서 막 누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뭔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 실제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요즘 특히 3D 프린터 이런 거 본 적 있죠? 어마어마해 정말. 3D 프린터로 집도 지어. 진짜요. 네, 집 하루 만에 짓네. 진짜라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편한 점도 있지만 디지털을 이용한 악용한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죠? 대충이 뭐야? 보이스피싱. 그죠? 니네 목소리도 다 뭐 할 수 있어? 조작할 수 있어. 네, 음성도 다 조작할 수 있어. 실제로. 본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고 특히 센서도 잘 읽어봐야 돼. 11페이지 센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인데 보통 센서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해요. 광 센서, 우리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센서, 귀. 압력 센서는 우리 피부의 촉각. 됐죠? 온도 센서는 우리 피부의 어떤 온도를 느끼는 감각. 이런 센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긴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라 여기 또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12페이지, 13페이지가 숙제입니다. 자, 그럼 넘겨서 16페이지로 갑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16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우주의 어떤 시작 그리고 원소의 생성이야. 자, 여기 봐봐. 내가 통합과학 설명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엄마 이 통합과학은 원래 기반이 옛날에 융합과학이라는 과학의 시조야. 그러니까 융합과학에서 지금의 통합과학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융합과학을 왜 만들었냐? 만든 취지는 되게 좋아. 자, 이런 거야. 엄마.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금 사회까지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는지를 하나로 그냥 뭐 한 거야? 쫙 테마를 잡은 거야.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모두 섞어서 믹싱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융합과학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융합과학을 제대로 배우잖아? 그럼 진짜 완전 똘똘이 스머프가 되는 거야. 우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어떤 다양성까지 모두 다 설명해낼 수 있거든. 오케이? 특히 이 앞부분이 그래.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우주의 탄생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주론은 뭐죠? 우주 탄생론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야. 빅뱅. 이름 잘 졌죠 아주. 그죠? 빅뱅. 재밌는 건 사실 여기 봐봐. 요즘 교재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 이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고 하는 이게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이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쉽게 말하면 주장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반박하던 이론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프레드릭 호일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되게 유명해. 우리 그 교재에도 가끔 나와. 이 아저씨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아저씨는 우주의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됐죠? 참고로 얘는 우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아저씨는 우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터시가 되니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한 거야. 네? 이 이름도 너무 재밌는 게 이 정상우주론을 얘기했던 프레드릭 호일이 라디오 방송에 나갔고요. 가모프를 존나 깝니다. 뭐라고 까냐? 아니 우주가 씨발 무슨 뭐 폭탄이야? 그럼 여기 때는 빵 하고 터졌어? 그때 뭐라고 했냐? 빅뱅이라고 한 거야. 네? 놀라운 건 상대방의 이름을 져준 거야. 예, 가모프가 이름을 진 게 아니야. 예, 정상우주론의 프레드릭 호일이 아니 쏘 빅뱅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막 주잡을 떨면서 2001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죽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직도 빅뱅 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네 그렇소 하면서 죽었어. 원래 영국 사람도 존나 고집세잖아. 네? 특히 이 아저씨가 이제 다 이따 배우게 돼. 그럼 이 아저씨가 주장한 게 이거야. 만약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빵 터졌다면
우주의 모든 곳에 그 빵 터진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사실은 이 빅뱅의 주장, 즉 가모프의 어떤 이 주장을 근거 있게 밑받침할 재료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엄청 찾아다녔단 말이야. 오케이? 돼? 근데 계속 못 찾았어. 근데 누가 찾냐? 미국의 벨 연구소라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전화벨 할 때 그 벨이야. 벨 연구소의 아마추어 과학자들, 박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호를 찾아내. 됐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우주 모든 곳에 있어. 돼? 오케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우주에서 오는 어떤 전파인 줄 알았나 봐. 돼? 아니,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전파가 아니라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노이즈 같은 전파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거 다 제거했어. 근데 문제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어떤 에너지가 오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6글자.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현준이 들어봤어? 지원이 혹시 못 들어봤어?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게 바로 가모프 팀이 그렇게 찾고 있다? 빅뱅의 바로 증거야. 왜? 여기 때문에 빵 터졌어.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봐. 풍선에다 밀가루를 쳐 넣었어. 후후후 불고 빵 터뜨려서 밀가루 어디가? 사방으로 퍼지는 거 아니야? 그게 얘야. 돼? 이거 놀랍게도 너희들도 들을 수 있어. 오케이? 돼? 라디오 채널, 요즘은 그거 없는데 옛날에 라디오 채널을 옮겼었잖아.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옮길 때 치 소리 나지.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돼? 요즘은 그것도 없는데 TV 새벽 4시에 TV 보면 어때? 옛날에 치익하지. 원래 수신되는 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돼? 자, 놀라운 얘기 해줄까?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우주에서 136억을 떠돌다가 니네 TV 온 거야. 오케이? 돼? 내가 옛날에 다큐를 봤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물리학 박사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하면서 울어 막.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주 배경 복사는 저 머나먼 시간 136억을 떠돌다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씨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막. 그래 맞아, 감동적이야. 미래에는 전혀 살지 못했던 그 롱타임을 갖다가 우주에서 떠돌다 너희에게 온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재밌게 얘기해줄까? 왜 우주 배경 복사일까? 얘네들이 자주 쓰는 표현 아니야? 야, 우리 사진 찍을 때 매일 지에 있는 애들 뭐라 그래? 배경이라고 안 해? 사진 알지? 사진? 사진. 아니 우리 왜 제일 뒤에 있는 애들을 배경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 배경이야.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미 우주의 제일 끝에도 있다는 얘기야. 뭐니 이래?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도 알아도 이게 나와 책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야. 이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홀 안테나라고 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해요. 근데 봐봐. 사람들이 이 펜지아스 윌슨이 이거 뭐 대단했지만 이게 이제 우주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얘기냐?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우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1978년에 우주 배경 복사의 공로로 노벨상을 받아요. 1978년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태어납니다.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1978년.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48살이야, 뭘 쉐. 네?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네? 오케이? 18. 딱 30살에 났거든. 네? 오케이? 옛날에 선생님이 강의를 21살 때부터 했거든. 그래서 군대 갔다 나왔는데 26인가 7인가 왜 아가씨가 나한테 딱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근데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저 옛날에 수업 들었던 누구예요? 그런 거야. 여자애들 졸업하면 얼굴이 막 바뀌거든. 근데 나랑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더라고. 맞지? 내가 21살 때 가르쳤는데 18이었으니까. 고2였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 좋아 선생이지 오빠지 거의.
그래서 술값만 내주고 막 도망쳐서 나왔거든. 너무 창피한 거야. 네? 어제도 나한테 좀 시간이 있어갖고 뭐더라 그 샤브 올데이? 샤브 올데이를 갔어. 그 접시를 이렇게 날라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서빙하시는 분들. 어떻게 날라다니? 선생님 그런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 선생님 막 서비스를 주는 거야. 샤브올데이 뭐 거기 다 뷔페식으로 먹으면 되는데 뭐 선생님 이런 것도 드셔보세요. 막 주더라고. 고맙다. 막 진짜 웃겨. 그래서 이게 강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 네? 여름에 이제 주로 많이 먹는 게 콩국수잖아. 분당에 가면 선생님 원래 분당 살았거든. 되게 오래 살았는데 분당에 진짜 유명한 콩국수집 있어. 네? 완전 유명해. 진짜 유명해. 네? 너무 맛있어. 진짜. 근데 얘기하면 너무 웃긴데 본 얘기는 이거야. 그 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 내 제자였어. 이게 이제 본 얘기인데 이 집 콩국수가 왜 맛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줄게. 여기 봐. 콩국수가 왜 맛있는지 해줄게. 이게 옛날 착한 식당에 나왔었어. 오케이? 이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갖고 간 거야. 취재를 하러 착한 식당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콩국수에 딱 물하고 콩밖에 안 넣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콩국수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뭐라고 했냐. 미국 나사에서 일시적으로 믹서기를 팔았다는 거야. 그럼 이 믹서기가 왜 만들어졌냐. 원래는 항공에 쓰려고 했던 전동기인데 이게 부품이 제대로 맞지가 않아서 폐기할 수 없어. 이 전동기로 믹서기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팔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자기가 사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다 그래. 구라까지 말한 씨발 좀 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착한 식당에서 옛날 이게 이영돈 PD의 착한 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어. 간 거야. 어디로 간 줄 알아? 나사로 갔어. 그래서 직접 물어본 거야. 니네 믹서기 만진 적 있냐 그랬더니 씨발 니네가 어떻게 알아?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믹서기가 정말 한국에 팔린 기록이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걸 사온 거야. 네? 근데 그 믹서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냐? 정말 콩을 먹으면 너무너무 부드러워. 실제로 물밖에 안 넣는데 물과 콩의 비율은 알려주지 않더라고. 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씨발 나사에서 믹서기를 말이 돼? 진짜 였던 거야. 네? 진짜 맛있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맛있지 할 정도로 맛있어. 나중에 한번 갈 일은 없겠지. 그래? 못 얘기하다 이렇게. 자, 1978년에 노벨상을 받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알겠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됐죠? 자, 그 빅뱅 우주론인데요. 말 그대로 빵 하고 터진 거야. 특히 잘 보세요. 이건 뭐 특이점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점에서 터진 거야. 근데 이런 건 알아두면 좋아. 원래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 돼? 무슨 말이냐? 원래 처음에 폭발을 했을 때는 소리는 없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의미상의 말 그대로 의미상의 이름을 붙인 것 뿐이야. 뺑! 이런 건 없었다고. 공기가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 여기 우주에 나가봐요. 공기 없어. 그럼 내가 씨발 새끼야. 그럼 하나도 안 들려. 돼?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어떻게 대화하지? 대가리를 붙이지? 그럼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그럼 소리가 들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터지는 거야. 빵빠라빵빵빵 터지는 거야. 자,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외워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어. 자,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라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주의 온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여기 봐. 이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이미 이 세상에 정해져 있어. 에너지는 없어가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이런 걸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공간이 넓어지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열이라고 생각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꼭 알아야 되겠어. 봐. 온도가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밀도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 밀도가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야. 잘 들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런데 우주의 전체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주의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우주의 밀도는 떨어진단 말이야.
네, 특히 이걸 반박한 사람이 바로 정상우주론의 프레드릭 호일이야. 즉 무슨 말이냐, 별에서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우주론은, 정상우주론이라는 것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도 커지지만 별에서 질량이 만들어지니까,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밀도가 일정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강우프는 뭔 개소리야. 우주의 질량은 이미 끝났어. 처음에 물질들은 다 만들어졌어. 우주가 커지면 우주의 밀도는 떨어지는 거야 라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요걸 빨리 적어놔야 돼. 빅뱅 한번 써놔봐. 빅뱅 써놔봐. 여기 널 찍었는데 많잖아. 여기 널 찍었는데 한 장 앞으로 가면 빅뱅. 자, 그럼 빅뱅 일어나고 샥 우주가 폭발이 되면서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는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우주 전체 질량은 그대로지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오늘 열심히 안 할 거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할게. 여기 봐봐. 자,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지냐면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기본 입자가 뭐냐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쉽게 말하면 쿼크야, 쿼크. 이게 나중에 좀 배워. 내가 뭐 대학교 가서 좀 더 열심히 배우면 쿼크하고 렙톤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쿼크와 전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원래는 우주에 여기 봐봐. 쿼크가 졸라 많아. 6개나 있어. 여기 봐. 업 쿼크, 다운 쿼크. 오케이? 됐죠? 그 다음 탑 쿼크, 바텀 토크.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참 토크, 스트레인지 토크.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여기 봐봐. 우리가 전자의 일렉트론이었는데 전자의 전하량. 자,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은 19송인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 양성자라고 부르는 녀석과, 자, 전자라는 녀석은 전하량이 똑같아. 오케이? 됐죠? 전하량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위쪽에 있는 업커크, 탑커크, 참커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1 이하. 네? 아니 3분의 2다. 미안. 그 다음 탑커크, 다운커크, 바람커크, 스트레인지커크. 됐죠? 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야릇한 커크야. 네? 이름이 좀 이상하지, 그치? 이 원래 기묘한 커크라고도 하는데 해석을 보통 야릇한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발견됐을 때 상황이 좀 애매하다고 그래갖고 야릇한 이렇게 불러. 아 진짜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요, 커크를. 됐죠? 여기 매력자하기. 오케이? 매력자하기. 네? 이런 거 우리는 안 배워도 되고 요것만 알면 돼. 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 그럼 뭐가 되냐? 이 기본 입자들이 바로 모여서 양성자와 바로 중성자라는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네? 자, 이거 여기다 쓸게. 쿼크는 업커크가 위커크라고도 하거든요. 3분의 2 전자의 전하량이 3분의 2야. 다운커크는 전자의 전하량이 3분의 1이야. 그럼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엄마 이걸 외워야 돼 얘들아.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얘가 바로 유후, 유디히. 이거 모르면 인생 조집니다. 오케이? 자, 맞나 확인해봐. 얘 얼마?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합치면 얼마야? 딱 3분의 3 플러스 1이잖아. 돼? 얘들아, 양성자가 누구야? 바로 플러스 1, 2야. 얘랑 똑같아. 얘가 전자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면 전기적 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중성자는 왜 중성자야, 연이야? 전기를 안 껴. 돼? 그럼 얘 전하량이 얼마야? 전기량이 0이야, 0. 그럼 지원아, 어떻게 조합이 될까? 얘는
유후디히디히 이렇게 되는 거야. 유후디히디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한번 해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오예! 0 되잖아. 딱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봐. 굉장히 중요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돼.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여기 봐봐. 니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중학교에서 배우고 올려오는 건데 또 한번 해볼게 그냥. 보통 우리가 원자 핵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고 누구야? 중성자로 돼 있어. 이게 영어로 뭔지 알아? 프로톤이라고 해. 이건 뉴트론이라고 해. 그럼 이 주변을 도는 애들이 누구일까? 이 주변을 도는 애들이 바로 전자. 오케이? 이게 원자의 구조거든. 됐어요? 돼? 그러니까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 이 원자에다가 전자를 포획해서 마지막에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의 과정을 모르면 중간중간을 배워도 설명할 수가 없어. 됐죠? 다시 한번 얘 뭐라고요? 양성자, 얘 중성자, 얘 마이너스 전자. 그럼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원자 핵들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면서 마이너스를 전기적으로 끌어오면 마지막에 원자가 되는 거야.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빨리 적어봐.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개별 사항은 중간중간에 더 배우면 되는데 이 큰 틀은 바뀌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우선 적어봐. 자, 그럼 여기 봐봐.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원자 핵이야. 자, 이게 바로 수소 원자 핵이야. 자, 그럼 핵 속에 양성자가 2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해?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해. 자, 그래서 나 봐봐. 보통 우리가 요거까지만 끝낼게요. 잘 보세요. A, X, Z라고 쓸 때 요게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외운 원자 번호야. 헬륨이 2번이거든. 그럼 양성자, 이게 양성자 숫자야.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해. 질량수. 그럼 질량수는 뭐냐면 양성자 플러스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야. 자, 그래서 써볼게.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되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서 4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연희가 연습해봐. 연희야, 탄소 60이야. 중성자 몇 개야? 여기서 얘를 빼면 중성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특히 지원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헬륨 2, 3. 헬륨, 우리가 일반적인 아는 헬륨은 4야. 그럼 양성자는 2개인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얘는 중성자 2개 있는 거야.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양성자인데 질량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우선 적어봐. 여기까지 적어봐. 우선 여기까지 적어봐. 다음 주님한테 쿼크까지 해줬다고 하면 돼.
됐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밴드 보는 친구와 영상 보는 친구들도 다 보고 숙제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